전북경찰청은 낮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해 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면허정지가 23건, 면허 취소가 12건에 달했습니다. 귀농을 준비하는 순창의 한 주민이 수해 예방을 위해 마을 하천 제방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정비된 제방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과 새만금 동서도로를 놓고 서로 자기 관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표현도 거칠어지는 양상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7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지역 활력타운 공모에 남원시가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올해 장마는 6월 말쯤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요. 순창 지역에서는 귀농을 준비하는 한 주민이 수해 예방을 위해 마을 하천 제방을 정비했는데요. 정비된 제방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25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쌍치면 상서 소어천 주변 모습입니다. 이곳 소어천 주변은 그동안 바위와 잡목들이 방치돼 있어 집중호우 때면 하천이 범람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와가지고 내가 15년 됐는데 처음 적었어요. 처음 넣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처음 이게 조금 넘쳤어요. 여기. 이런 가운데 이 마을에 이주를 준비하던 한 주민이 수해 예방을 위해 하천 인근에 놓여있던 잡목과 쓰레기를 제거하고 방치됐던 돌과 바위를 하천 제방에 쌓아 올렸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 이 소하천 정비에만 1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순창군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서 쌓아올린 석축을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토사유출과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제방 모습입니다. 하지만 순창군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되돌려 놓아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은 제방 석축으로 쌓아올린 돌들을 다시 하천 인근으로 되돌려 놓으면 수해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부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쌌다고 해서 그 불법으로 이렇게 원상복귀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걸 원상복귀를 하면은 하천 부지에 있는 저 돌을 다시 뜯어낸다면 그 자체가 그 재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원상복귀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걸 누구를 위한 원상복귀입니까? 순창군은 현행 소하천 정비법상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사항이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상복구 전후 재해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재복구와 정비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하천을 정비하거나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기관의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이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해놓은 지금 이제 석축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제거했을 때 혹시 제 2차 우려가 된다 하면 복구를 하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아마 될 겁니다. 수해 우려가 있어도 지자체 예산 편성에는 후순위에 놓여 있는 소하천 정비 사업.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를 걱정하는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과 새만금 동서도로를 놓고 서로 자기 관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현장 실사도 진행된 상태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지역 간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표현도 거칠어지는 양상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제시의 흉악무치한 행위를 엄중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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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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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특별 지방자치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김제시가 선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 군산 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후한무치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도입은 새만금, 신항만 구성,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완료 등 서명한다. 새만금, 동서, 남북도로 준공, 신항만 조성,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완료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우리 김제시와 전북도민은 그 어느 때보다 한 황해권 중심의 물류 중심 도시로 전북이 도약하는 부푼 꿈과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군산시에서는 새만금 지역 내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가 제시한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며 김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 의장의 막말 등 지속적인 도발에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우리 김제시는 다음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항해권 물류 중심지인 새만금 개발을 전북의 희망이며 3개 시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구역이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 새만금 신항만은 우리 김제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므로 김제 시민 모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김제 기속 관할 결정 이전에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 하나, 김제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군산시의회 도발에 대해 결코 자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전북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해 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으로는 운전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경우는 23건이고 면허 취소 수치는 12건, 음주는 했으나 단속 수치 아래인 건은 22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인력 1000여 명을 동원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전남 대표 공공기관 유치권역인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는 인구가 4만 명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불안정해 나홀로 이주한 직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요.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를 완성시키겠다며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에 한전을 비롯해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이주한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 인구는 지난해까지 4만 명을 넘기지 못한 채 3만 9천 명 선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가 가족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머물게 하고 자신만 홀로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나홀로 이주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주변 상가 공실률도 70%에 달하고 있어 세수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낙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정주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에 산재한 많은 자원들을 하나로 모아내고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허브 역할을 공공기관이 해줘야 결국 균형 발전도 이루어집니다. 다른 시도와 연계해서 더 빨리 더 많은 기관들이 이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요. 전남 지역 유치 대상은 농수협 중앙회와 지역 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입니다. 농어업과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추가 유치해 1차 이전된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보관인데 유치 활동은 녹록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본사를 전남으로 옮기는 만큼 본사 임직원들의 반대가 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제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임직원들의 어떤 의사가 강하니 좀 반대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산업은행의
이 부산권 이전과 맞물려서 호남권에도 그에 걸맞는 그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기관의 이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지역에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우선 이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올 상반기 안에 2차 이전 기본계획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도민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전북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12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와 가스, 수도가 22.1% 오르는 등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지만 휘발유 17.2%, 경유는 25.6% 내렸습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7개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지역 활력타운 공모에 남원시가 선정됐습니다. 남원과 순창, 임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2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에서 기초자치단체 한 곳씩 선정했는데 전북에서는 남원시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중앙행정기관과 사업계획을 협의한 뒤 지역발전 투자 협약을 거쳐 운봉읍 일대의 은퇴자와 청년 등의 지역 정책을 위한 가구 수 80여 호의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남원시 관계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귀한 기촌인들에게 활력 넘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활력타운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모델로 주거지를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엔 문화와 복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존재감 부재 비판을 받아왔던 전북 정치권이 정치력 회복을 위한 제3의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합니다. 중앙에서 정치 문제와는 별도로 전북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전북 정치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고 있다는 건데요. 전북도 김관영 지사 체제 출범 후 전북 정치의 키워드인 여야, 전북도 협치를 넘어 단일 대우를 형성해 현안 해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부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무산, 양곡관리법, 국가예산 확보까지 전북 현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힘을 합치고 있다고 신문은 봤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1일 진행된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여원 결의 대회에는 전북도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 등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재경 출신 전북 정치권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과거 새만금 사업 방향을 두고 전북도와 정치권 그리고 자치단체들 간 불협화음을 빚어왔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은 정당과 개인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힘을 합쳤다라며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두고는 국회 정무위 전북 출신 의원들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모처럼 중앙에서 전북 정치의 목소리를 내 도민의 자존감을 살려줬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959억 원 규모의 정읍시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읍시 예산은 1조 2,15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 보훈 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